G였어. G1. 이재명 대표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네. 한교 의원이 선을 너무도 심하게 넘는데 요 시한을 언제까지 사과 시한을 언제까지 주시는 겁니까? 오늘까지? 네. 그래도 한 일주일 주겠습니다. 일주일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사과 안 하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부터 이 정부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일부에서 입벌구 정권이라고 하던데 일만 벌리면 구라라고 이 말 쓰고 싶지 않지만 딱 정확하게 이 정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 고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여당 인사들까지 이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마침 법률위원장님들 오늘까지 공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당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하시죠.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시죠. 당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가능하면 우리 정치를 사법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법적 조치를 사실 매우 자제해 왔는데 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찰에다 고발을 하도록 하시죠. 네. 예산 심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우리 국민께서 국회에 부여한 예산권을 적극 활용해서 예산안을 철저하게 꼼꼼하게 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초부자 감세에만 매달려서 민생 경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한 결과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듭된 역대급의 세수 결손으로 건전 재정은커녕 불량 재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생은 지키고 미래는 살린다라는 각오로 이번 예산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증액해서 골목 경제를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도록 하겠습니다. 엉터리 재정 운용으로 희생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반드시 되살려 놓겠습니다. 멈춘 성장을 회복시킬 인공지능 예산, 중소기업 예산을 확대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도 최대한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특활비라든지 과도한 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에 대한 재량 지출 예산은 대폭 줄여놓고 뻔뻔하게 뭐 특활비니 업무 추진비니 이런 건 증액하고 있는 이 정부 태도가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철저하게 예산 심사에 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을 져버린 것입니다.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당연히 입법기관이자 예산 심사 권한을 가진 국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거는 그냥 서비스가 아니라 삼권 분립의 민주공화국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져버리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주말에 구름처럼 몰려든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보여졌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이라는 민심의 엄중한 질책이기도 하고 매서운 경고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민심에 맞서서 내 갈 길 가겠다. 이건 결국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소통, 통합, 쇄신 행보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미뤄왔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기본적인 원리 당연합니다. 또 더군다나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데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사실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습니다. 지금 증시 위기를 들여다보면 크게 4가지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다 정부 여당 때문입니다. 첫째로 주가 조작이 만연합니다. 저도 수십 년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 주식시장에서 시세 조정, 그다음 통정 매매, 허위 공시, 작전 이런 게 너무 횡행합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대통령의 부인께서 대통령 부인 되기 전 일이긴 하지만 주가 조작을 해서 수십억을 벌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처벌하지 않고 이거 죄 안 된다 이랬으니 이 전 국민에게 전 세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힘만 세면 주가 조작해도 처벌도 안 받는다. 즉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다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증시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우량주 장기 투자도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었더니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가지고 물적 분할이니 무슨 전환사채니 이런 거 발행해서 알맹이를 쏙 다 빼먹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 이 엉터리 제도 아닙니까?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어요? 또 세 번째로 이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이 전력 문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정책이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즉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런 나라 기업들에 뭘 믿고 투자하겠습니까? 또 네 번째로 이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주식인데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됩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성, 즉 분단국가이고 군사적 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게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일 텐데 스스로 나서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식시장이 정상이 될 수가 없죠. 주가 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불공정 거래 규제를 하냐? 안 합니다. 대통령 부인 엄호에 정신이 없습니다. 주주권 강화 같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나섰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치하고 있어요. 점점 더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 곡선인데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를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면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장기 보유에 대한 뭐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습니다만 그걸로는 도저히 이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또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정부 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또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 여당의 이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우리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또 기업의 자금 조달 그리고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말씀드렸던 그 알맹이 빼먹기 이걸 허용하는 상법 그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우리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에서 잘 준비하고 계시죠? 네. 이런 결정을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 듣고 왔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시정연설에 안 오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아니 이거 말이 됐냐, 국정기조 전면 전환하고 쇄신해라 라고 비판을 했고, 또 하나는 금투세 폐지하겠다라고 오늘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신인규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시정연설에 대한 불참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끊임없이 헌법을 파괴하는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개원식에도 오지 않았고요. 그것도 그렇죠. 뭐 헌정사상 굉장히 이건 드문 민주화 케이스. 이후에는 예, 처음이고요. 처음이죠. 뭐 과거에는 뭐 제가 설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시정연설이라는 것이 행정부를 대표해서 또 내지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국회에 와서 행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이니 국회에다가 설명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면 대국민 보고 자리인데 이걸 하지 않겠다? 그럼 대통령의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일하지 않겠다. 그런데 왜 그 자리에 있고 월급 왜 받습니까? 우리가 유노동 유임금, 무노동 무임금 원칙 얘기하잖아요. 일하지 않고 술만 먹는데 왜 돈을 줘야 됩니까? 그것도 세비로?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뭐 지지율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아까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네. 근본적으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방송 패널 하면서 방송국에 와서 네네. 이야기하는 걸 제가 잘했다라고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 학생이 학교 가는 걸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저런 정말 그 불량 대통령 여기에 불량 대해서 대통령. 저는 국민들이 또 한 번 또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방금 이제 금투세 폐지에 예. 대해서 전격적인 수용을 맞아요.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저 입장과 그 고뇌에 대해서는 전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까 서두에 밝혔다시피 금투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그 대원칙만큼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뭐 워낙 국민의힘이 드세게 이 금투세 폐지를 가지고 이 정쟁에 활용하는 예. 부분을 아마 정무적인 판단으로 전 했다라고 저는 그 선의를 저는 믿고 싶고 네.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그 개정에 저는 빠르게 저는 돌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이후에 저는 금투세 합의를 저는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금투세를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은 뭐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또 존중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아쉽다라는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계속하면서 한국 주식시장 이게 선진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 하나는 열거를 했거든요. 아쉽지만 여기서 유예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뭐 이 버티는 상황이 된다면 여당이 또 공격을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또 얼마나 또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루 종일 금투세 노래만 부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 제가 뭐 100% 동의하진 않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존중되는 면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원칙을 밝히셨듯이 네. 중요한 방점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로소득도 우리가 다 원천 세금 징수하고 내죠. 근로소득세를 다 내고 있는데 네. 왜 자본에 대해서는 세금 안 띱니까? 아하.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더 여론을 네. 좀 확산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요. 그러나 지금 주식시장 선진화 문제 이거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 이거는 뭐 국민의힘도 거부 안 할 거거든요. 맞아요.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 금투세 폐지를 네, 상법 개정도 내주면서 하고. 상법 개정이라든지 소액 주주들의 권익을 네. 더 보장하는 방안으로 나가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가 모든 걸 다 얻지는 못하더라도 절반씩은 얻는 게 정치라고 네. 본다면은 전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 듣고 저는 김용남 전 의원의 지금 얼굴이 좀 떠오르는데 굉장히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강조하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지난주에 저희 인터뷰에서 민주당 나이스 이렇게 외치던데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었으면 이재명 나이스 이렇게 예. 외쳤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박수와 함께 네. 김용남 전 의원의 활짝 웃는 모습이 지금 떠오릅니다. 자,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연설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음. 딱 보면은 두 가지로 요약돼요. 네. 거부와 입틀막. 아, 거부와 이틀만. 예, 이게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명태균 씨와 공천 김영선 의원의 공천 관련해서도 얘기하잖아요. 네. 자기가 김영선 좀 해줘라 얘기했더니 근데 뭐 당에서 말이 많대. 말이 이 윤석열 많아. 대통령은 말이 많은 게 싫은 사람 그냥 지시하면은 네. 김건희 여사가 지시하고 본인이 중간에서 지시하면은 딱 돼야 되는데 뭐 그거에 말이 대해서 많아.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아하. 정말 경멸하는 싫어하는 네. 그러한 뭔가 좀 독재자적인 면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행사장에서 국회의원을 입틀막하고 아이고. 카이스트 학생들을 그러면 안 되죠. 입틀막 이게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국민을 대신한 선출직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의견을 내는 곳 아닙니까? 국회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네. 국민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여태까지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 얼마나 많이 거부했습니까? 네. 그냥 거부 대통령이 거부 대통령. 그리고 맨날 국무위원들한테 국회 가서 공손하게 하지 말고 가서 대들고 오만 불선하게 하고 싸우고 하라. 네. 전사가 되라. 이렇게 직접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연설 거부는 음. 이제 국민을 거부한 그런 아하. 대통령이다. 난 그 선택 그 완전 선언한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네. 결단했습니다. 아하. 자, 많은 또 진보 언론이나 진보 지식인들이 이 부분에 예.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음. 이재명 대표를 비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결단. 대표는 왜 그런 결단을 했냐? 아니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네. 돈을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그냥 주가 조작이 횡행을 하고 대주주들이 그냥 막 분사 같은 행위를 해서 대주주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서 많은 주식 투자가들이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에 주식 투자가들이 시장을 떠나는 네. 정말 떠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고 네. 주식 투자가들은 현재 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이익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그 꿈까지 정말 꺾어버리면은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정말 황폐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떠한 그런 주가 조작에 대한 확실한 처리, 그다음에 대주주의 행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확충이 되고 뭔가 안정이 되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네. 그러한 선행적인 제도 개선을 하고 네. 금투세를 도입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네. 전까지 그 전까지. 그 전까지는 조금
그 근투세를 유예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누구한테 미루지 않고 네.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모든 비를 맡겠다.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네. 한동훈 대표가 좀 말을 지키고 음. 좀 정상적인 언행을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유예를 제가 외쳤을 거예요. 유예하고, 그러니까 없애지 말고 폐지하지 말고 유예하고 그 사이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재반 조치들 먼저 하고 예. 시행하도록 하자 했을 텐데 음. 한동훈 대표 저 하는 걸 보면은 유예를 하면 또 유예한 거 가지고 또 계속 물고 늘어지는 예, 그 꼬투리 아주 잡고. 끈질긴 꼬투리 정치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음. 그럴 바에는 그냥 내줄 건 내줘 버리고 네. 얻을 거 얻으면서 오히려 더 압박하는 게 낫지 않겠나. 아하. 주가 조작부터 저도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김건희 주가 조작 이 그 얘기가 계속 논리는 아주 나오던데. 매력적이었습니다. 국민들 볼 때는 이거 진짜 바꿔야 되는데 이 생각은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도이치 앞으로. 모터스부터. 도이치모터스부터. 자, 지금 국회 현장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공천 개입 통화 대통령이 해명하라, 또 김건희 특검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규탄 대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10시에 시정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윤 대통령은 오지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독하게 되는데 2013년부터 이어져 왔던 그 전통을 윤 대통령이 깨고 있고 아니 전통 파괴자입니까? 아유, 또 뭐 뭐든지 다 그냥 다 부시는. 이왕 대독시킬 거 김건희 여사가 대독하면 어땠을까요? 아니죠, 네.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예. 한덕수 대독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제 권한대행 연습시키는 아, 그러니까 하는 거 탄핵당하면 오니까. 본인은 정지당하고 어차피 지금도 준정지 상태예요. 그런 소문 의도가 어차피 있나요? 술만 네.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도 해야 되니까 네. 미리 대독도 연습해봐라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씁쓸합니다. 사실 이제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시정 연설을 민주당이 이제 보이콧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비판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정 연설에는 와야죠. 안 오는 거 참 이해가 근데 안 돼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네. 국회를 거부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좋아요 누르는 걸 거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꼭 눌러주시면 안타깝게도 좋겠어요. 슈퍼챗에 좋아요. 종말이 좀 오고 있어서 야, 슈퍼챗의 박인호- 종말, 그건 받아들여야죠. 보수의 종말, 슈퍼챗의 종말. 보세 근데 종말은 좋아요 누르는 건 거부를 좀 안 하셨어요. 야.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는 거부 안 해주셔도 자, 좋습니다. 이거 슈퍼챗의 전통이 쭉 이어져 왔었는데 박인호에서 야, 이렇게 끊기면 안 되는데 끊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어떡하죠? 오늘 이제 아쉽습니다. 그럼 박인호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막방인가? 그러니까요. 너무 슬프. 제가 그래서 최진범 박인호의 종말을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 예. 매주 일요일 저녁 10시에 김지호 네네. TV에서 음. 박인호가 월요일 시작하기 전에 아하. 김지호 TV에서 한 1시간 정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김지호 TV 요즘 뜨겁다고 하시던데요. 지금. 네, 어제 15분 접속하셨습니다. 두 자릿수 시청자. 예, 그래서 저도 구독 네.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마이 TV 시청자분들이 좀 김지호 TV도 검색해서 많이 그렇죠. 좀 네. 구독, 좋아요를 아하. 눌러주시고 맞습니다. 실방 때 같이 좀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일요일 밤에 한다고 네. 하니까 김지호 TV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생중계 실시간 방송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명태균 씨 관련된 녹취가 어젯밤에도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가 또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술이 그러니까 추경호 대표가 오죽하면 민주당 향해서 다 깔아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궁금한가 봐. 아니 그러면 대통령하고 네. 여사한테 물어보면 못 되지. 물어보고 물어보지는 깔아 못하고 가지고 왜 있는 거. 민주당한테 깔아 말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잠이 안 오겠죠. 왜냐하면 무기를 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얼굴이 부었어. 그러니까 방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언제 어느 시점에 무슨 내용을 오픈할지 이걸 예상을 못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뭐 40부작 드라마 찍냐 뭐 이런 아하. 식의 비판을 하던데 예. 왜 40부작 찍습니까? 400부작 찍어야죠. 더 살라미로 가야죠. 제가 그래서 보니까 더 안절부절 못하게 해야 이준석 대표 슈퍼챗이 야 이거 뭡니까? 정말이 아니라 쏟아졌습니다. 폭포수처럼 이도경이, 터졌습니다. 기쁨 두배님, 야. 김생동이 야 여러분 방송에 집중해 주세요. 합격입니다. 야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에 집중해 주세요. 기쁨 두 배님 예. 2배, 3배, 4배 감사드립니다. 야. 아, 우리 이도경 아이고, 공접 아이고. 4,600명에 이렇게- 야 기쁨 이렇게- 두배님. 아 이거 대표님께 보고 좀 해주십시오, 앵커님. 알겠습니다. 홍매화 슈퍼챗. 야 야. 네. 아 빨간색.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어제 그 녹취록 네. 명태균 씨 녹취록 들어보니까 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수시로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개연성이 높아. 오늘 단독 뉴스에 보면은 명태균 씨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1인을 위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2인을 위한 사설 여의도 연구소를 구상했다. 아. 그런데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좀 한국 미래연구소를 네. 미래한국연구소를 뭔가 좀 큰 규모의 아. 진짜 리서치 그래요. 저기요 정말 좀 서울에다가 큰 연구소로 만들고. 만들어가지고 뭔가 돈을 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명태균 씨가 뭔가 좀 이렇게 항의하는. 그거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굉장히 그냥 용산에서 하는 거 막, 받아서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경로하는 그런 녹취가 또 보통 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싱크탱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싱크탱크가 아니라 이제 비선 탱크를 준비를 했던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명태균을 중심으로 계속 권력의 사유화를 아주 그냥 대놓고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까지는 수립했던 거 아닌가. 뭐 그게 어디까지 더 지적됐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명태균을 중심으로 공천 개입 그리고 공천에 대해서 세비 반당 다 이게 네. 나온 거 확인이 됐잖아요. 본격적으로 해먹으려고. 해먹으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동이 해먹으려고. 걸린 거죠. 제동 걸린 네, 겁니다. 제동 걸린 거다. 슈퍼챗에는 제동이 없습니다. 우리 또 레인보우님. 아이고, 너라서 감사합니다. 고마워. 자, 우리 감사합니다. 네. 3호 슈퍼챗을. 11홍님이 김지호 TV 구독자 수 보고 눈물이 난다. 감격의 눈물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한 구독자가 400명 되다 보니까 네. 야 우리 오마이 200만 구독자에서 조금만 좀 넘겨주세요. 야. 저 동반성장을 함께. 촉구하시는 그러니까요. 동반성장. 그래요. 윈윈 오마이 TV 해야 보시는 됩니다. 분들 김지호 TV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자 아, 김지호 구독 좀 TV입니다. 많이 해주시죠. 구독자 우리 보시면서 김지호 TV. 다들 이제 눈물 흘리고 계실 것 같은데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제 눈물도 야, 하나- 29명 늘었습니다. 아, 저도 눌렀습니다. 야, 네, 그 알겠습니다. 저의 눈물도 좀 소개해도 네, 될까요? 눈물 좀 보수의 소개해주세요. 종말 출판 기념회를 11월 9일 날 하는데 네. 우리 꼭 오마이 TV 우리 시청자분들 네. 꼭 함께 해주시기를 아이고. 저도 눈물로 호소합니다. 눈물로 이거 누구나 저분이 들어갈 수 있나요? 이분입니까? 접니다. 얼굴이 미남입니다. 네, 접니다. 출판 기념회 강남에서 하다아트홀에서 토요일 날 네. 오후 2시에 아하. 아주 호화 게스트 야. 우리 김종대 의원님 나오기 때문에 야. 제가 홍매화 의전에 준하는 야. 슈퍼 의전 하려고 합니다. 야, 대단. 그래요. 오늘 오후 2시에 많은 분들 사랑해 주시고요. 많은 오늘 참여. 오후 아닙니다. 토요일 오후. 오늘 가시면 안 되고 오늘 가시면 안 돼요. 토요일 오후입니다. 예. 가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보수의 종말을 막아주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네. 슈퍼챗에서 정말 좀 잠깐만요. 확실히 완전 막은 것 같아요. 홍매화가 지금 야. 가을이님이 가을이님 3인 조합 진짜 좋다. 너무 대박인데요. 이 색깔을 오늘 오랜만에 대박이다. 보는데요. 아, 이거 슈퍼 야. 홍매화 그러니까요. 슈퍼챗이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와 우리 가을이 홍매화 얘기 나왔으니까 홍매화 슈퍼챗. 이거 아마 야. 저희가 월요일 계속 방송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다음 주까지는 또 올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홍매화 얘기 나왔으니까 예.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난주에 운영이 나와가지고 예, 예. 그 얘기했잖아요. 천하람 의원이 지지율 19% 이거 반성하라고 했더니 소리 고래고래 질렀거든요. 개혁신당 지지율 몇 퍼센트냐. 그리고 홍매화 신무로 새벽 4시에 가서 실물사에서 홍매하시는 거 이거 뭐냐 이렇게 정진석 비서실장이 받아쳤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자꾸 그 천하람 의원이 공천 개입에 대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이준석 의원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더 가서 물어보세요 이러는데 아니 저는 다른 말은 제가 모르겠고 네. 그 말은 너무 논리정연했습니다. 이준석 의원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같은 당 3명인데 근데 많은 국민들이 그러네요. 그 맞는 말입니다. 이준석, 천하람, 정진석, 김건희, 네. 윤석열을 뭐 도찐 개찐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천하람 의원이 운영위 위원이라고 저렇게 막 발언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도찐 개찐이다 공감하는 분도 계셨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천하람 의원이 뭔가 좀 세게 어필을 하면서 뭔가 본인들의 잘못은 덮으려고 했는데 역공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보여서 발을 더듬더라. 그게 더 화제가 됐다. 그래요. 아니 사실 저는 네. 네, 천하람 남을 지적할 때 본인이 좀 그래도 모범 보이고 깨끗해야 되는데 본인이 새벽 4시에 홍매화 심어놓고는 그 좀 저도 아니 민망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사진에서 천하람 의원은 정확하게 구두를 신고 삽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네. 파는 역할을 했었고 이준석 의원 뒤에서 코를 만지는 역할이었는데 저는 이제 천하람 의원의 전략의 실수라고 보는 게 네. 이번에 국정감사 운영위원회 나와서 공천 개입을 처음 언급한 거거든요. 저걸 하기 위해서는 천하람 의원이 방송을 나오든 어딜 나오든 미리 해명을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해명을 안 하고서 갑자기 정진석 실장한테 소리 지르니까 그렇죠. 정진석 실장 입장에서도 아니 명태균 씨랑 더 가깝잖아요. 사진 찍은 게 더 많던데 그렇죠. 이준석 의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더 설득력 있게 들리잖아요. 네. 또 하나는 천하람 의원이 이준석 의원을 보호하면서
야당 역할을 하면서 정진석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게 모순이 된 겁니다. 결국 윤석열과 이준석이 같이 공천을 해가지고 지금도 명태균을 같이 보호하고 있는데 천하람 의원은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준석을 보호하면서 정진석을 치려고 하니까 이게 그게 안 모순이 되지. 발생해요. 차라리 전 천하람 의원이 이준석 네. 의원을 손절하면서 비판했다 그러면은 설득력이 있었겠죠. 그럼- 아니면 차라리 공천 개입을 언급하지 않고 관저 문제만 언급했더라면은 저런 수모를 안 당했을 텐데 어중간하게 하려고 하니까 역공당했어요. 역공을 당하면서 말을 정진석. 더듬는 좀 예.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슈 쭉 정리해 봤고요. 박인호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날 수 있을 것 야. 같습니다. 이슈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슈퍼챗이 너무 살려줬습니다. 슈퍼챗. 이야. 오늘 슈퍼챗 정말 대박 났습니다. 깜짝 진짜. 놀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호의 많은 분들의 힘 성원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두 분 다음 주에도 또 뵐수있게 돼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다음 미리 주- 반가운 미리 거예요? 하루살이 방송. 다음 주에 저도 미리 반갑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탈주로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분께 많은 박수 보내주시고요. 자, 이어서 노영희 변호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